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0월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2021년 10월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한살에 방합이 있네요.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경우라 가지고 긴장은 조금 풀리고 심리적으로 여유도 느끼고 다소 좀 한가로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고 또 실질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다소 좀 힘에 부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참모직이나 비서직 같은 직장 생활이 유리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혈연으로 맺혀진 그런 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사업이 확장되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2021년 무술월이죠. 10월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5세, 65세 되시는 분들 정윤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모든 일에서 보호를 받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주변에 보살핌도 있는 시기라 가지고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지만은 아직은 열매가 크지 못한 그런 시기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희망에만 모을 수도 있겠고 또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는 좀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아니면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관이 양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상관이 양지에 속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진척 속도가 좀 더디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노력하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7세, 77세 되시는 분들 을유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분이 나가지고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조금 불리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시던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겠고, 하던 일이 조금 위축되고 또 물심양면으로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기운에서는 수승의 기분으로 보내는 여유와 좀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묘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재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모아놓은 재물이 출처를 잃은 격으로 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겠고, 재물운이 별로 좋지 못하니까 약간의 손재수도 따르는 그런 시기니까 재물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9세, 89세 되시는 분들 계유년에 태어나셨고 흑식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개수하고 여기 무토가 이렇게 무게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합이 오는 이런 시기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간에는 서로 간에 이성간에는 끌림도 있고 가벼운 유혹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원로에 가까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험과 연륜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라 가지고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사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르고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적으로나 사업에서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에 조금씩 어려움도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41세, 101세 되시는 분들 신유년에 태어나셨고 백식닭에 당하십니다. 12운선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노련미가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가지고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기운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확장 일로에 있는 좋은 시기이지만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자신의 자만심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견을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운세니까 이런 기회 잘 활용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으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53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주변의 도움은 상당히 큰 시기지만은 아직은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는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한테 조금씩 어려운 사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보살피고 도우는 우애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21년 10월 한 달 동안에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3일날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2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명예나 체면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날이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행운의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시험이나 선거 같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전 등의 영광이 따르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미혼자분들은 옷을 벗는 동작이 포함되어 가지고 약혼이나 결혼 같은 좋은 기회도 생기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자영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장성살의 자영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영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자영이 함께하는 이 장성살 기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불안한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인간관계로 인한 구설수나 금전시비 아니면 지나친 일욕심으로 인한 건강상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이 좀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지만 어떻습니까? 주변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죠. 5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애우를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시절의 선후배나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적 향상이나 진하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입이 증가되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결혼이나 아기의 탄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새사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8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21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감추거나 저장하는 역할이 기본이라 가지고 실속에 있는 것들만 어느 정도 보관하는 그런 식일 수도 있겠고, 또한 그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그랬죠.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또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나 동료분들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이런 날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9일 날입니다. 겁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 21일도 같은 겁살의 원진입니다.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하는 이 겁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또 집안에서도 그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할 일도 생길 수 있겠고, 타지나 변두리 아니면 먼 곳으로 직장을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압류나 구속, 세무조사 같은 이런 사건도 생길 수 있겠고, 수술 같은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바깥 활동에는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고, 또 주변 관리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마찰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일 날입니다. 제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22일도 같은 제살의 충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인경변에는 상당히 능한 그런 시기지만은 이렇게 충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충이 함께하는 이 제살 기운에서는 지혜는 출중하지만은 관제우슬이 따르기 쉽고, 또 삶의 기복도 상당히 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 원거리 출장이나 특권 등으로 멀리 떨어져 함께 지내기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또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에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천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이나 홍수, 지진같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주도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주변에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는 이 천살 기운에서는 윗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그 횡재수가 따르기도 하겠고, 또 물질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2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 24일도 같은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업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여행이나 출장 아니면 유학이나 이민 같은 이런 사건도 생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그랬죠.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직장을 옮기거나 주거지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여행, 나들이 출장, 이민 같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명예가 크게 상승하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 움직일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런 날 잡아서 하시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운세의 도움도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10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추석 있는 달입니다. 자,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